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오랜만에 모십니다.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파면 이후로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신수가 혼내주셨습니다. 일단 헌재라 광화문에 이제 덜 나가니까 얼굴도 이제 다시 시커매졌다가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굴 안색이 좋아지셨습니다. 잠도 잘 자고. 예. 자, 윤석열 피고인이요. 예. 법정에서 촬영을 불허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약간 특혜성 상황. 예. 그러니까 법원 출입할 때 지하 주차장 판사들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 이용하시라고 그러고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이제 규칙을 보면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정 촬영에 대해서는 허가를 갖다 안 해준다라고는 돼 있습니다만은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정을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파면과 그 사유를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내란을 얹어가지고 내란 혐의와 파면된 직무의 각종 월권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계엄을 일으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집에서 지켜봤는데 그걸 갖다 처벌받거나 그 진상을 이제 하나씩 확인해가는 장면을 왜 보면 안 된다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럼 사례가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2017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때 촬영했고 그다음에 2018년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다시 재판을 받을 때 또 촬영이 허용됐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다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 내란죄로 재판받을 때 다 사진 찍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찍지 말라는 거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첫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럼 누가 찍어서 기록에 남길 거냐. 후대에 누가 전할 건데 그걸 법원이 자체적으로 찍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지막 선고 때는 이제 선고가 내려질 거니까 그때는 허용을 하겠다는 건지 뭔가 좀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찍지 마시오. 왜 안 찍게 되나요? 찍으면 안 되나요? 그 이유도 밝힐 수 없음. 이것도 허용할 수 없음. 이유도 밝힐 수 없음. 이게 법원이 뭘 생각하는지 상당히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누구도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혹시 이것이 계속 나돌면 선거 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갖다 사게 되는 건데 왜 이런 불구동성으로 들어가는 거냐 걱정이 나오는 거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뭐 본인 그 재판정 본인도 설명을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윤석열 피고인이 2년 반여 만에 물러났는데요. 그동안 언론과 관련해서 정말 뭐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다 그렇지만요. 언론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론계에서 벌어진 일도 사실 대통령이 벌인 내란에 해당될 정도라고 봐야겠죠. 뭐 정리를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막 훑어내려가면 취임 이제 넉 달 만에 처음 벌어진 게 MBC의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2022년 9월이죠. 그래도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MBC는 취재진들 이제 비행기에 타지도 말라. 같이 가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MBC라고 딱 찍어갖고 취재진을 배제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보도 책임자들을 막 검찰에 고발을 하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이 나서니까 외교부도 또 나섭니다.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외교부도 나서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질 않나. 그랬더니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꽂아진 이제 유일임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MBC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과징금 3천만 원 뭐 이렇게 막 때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MBC가 걸리면 다 난리가 납니다. 예.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MBC가 보도했다고 예. 해가지고 JTBC, MBC를 또 다시 과징금 부과한 예.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도 꽤 많았습니다. 예.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막 벌어지고 예. 윤 대통령 뭐 가짜 출근 보도 예. 이것 고소고발 역시 대상이어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언론사만 10곳이 넘습니다. 예. 예. 이거 누가 봐도 정치적 탄압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여야 되는데 2인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부위원장이 예. 다 같은 편이고 예. 거기에서 방송사를 제재하고 징계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법원에 제소한 것만 30건입니다. 예. 이게 지금 겨우 한 4건 정도 끝났고 26건은 계속 진행 중이죠. 이런 예. 것들로 봐서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막 바꿉니다. 특히 예. 공영방송에 대해서. 예. 맨 처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을 하더니 네.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기가 남았는데 나가 하고 나갔습니다. 예. 다음에 들어온 방통위원장이 드디어 그 사람이 칼이 된 거죠. 예. 칼이 돼서 뭘 했냐면 KBS, MBC, EBS 이사 5명을 해임했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KBS 이사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여권 위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또 칼이 되어 가지고 김희철 사장을 갖다가 해임하고 예. 그럼 KBS 사장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왔냐. 뭐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 사장 네. 그다음에 파우치 조그만한 가방을 예. 했던 그 뭐 박장범 사장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이게 뭐 너무나 지금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예. 이 국가기구가 이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이게 어떤 언론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국가기구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일들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게 참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5명이 해야 될 걸 2사람이 하는 예. 거는 위법성의 문제가 그럼 있으니 법원도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예. 하면은 우리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건 위법성의 문제가 있대. 예. 조심한다거나 뭔가 일단 좀 빨리 그러면 국회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채워 주십시오. 예.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보거나 방통위원회에서 보거나 이 명수를 채우고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정치적 정파적 목적에 맞추어서 한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사이킥에서 많이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당 정치에서 이걸 참호전이라고 이제 흔히 정치학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예. 참호전이란 뭐냐면 전쟁은 거대한 광장에서 딱 진영을 짜가지고 팡 한판 붙는단 말이죠. 예. 아니면 선거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장에서 우리 쪽이 더 멋진 어떤 선거 전략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맞붙어서 대결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선거에서 져도 예.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예. 그 트럼프 시대에 시작된 방법이 예. 참호를 파고 들어가 앉는 겁니다. 예. 예. 다음 정권이 와도 그 참호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인사 알박기. 예, 인사 알박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쳐도 끝까지 안 움직입니다. 예.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도 예. 버팁니다. 예. 헌재 가겠습니다. 헌재 판결을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버틴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자기를 심어준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갖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참호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광장이나 들판에서 맞붙는 게 아니라 참호를 파고 숨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데 되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의 이제 모습입니다만은 그때가 참호전의 시작인데 예.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으면 총을 아무리 쏴봤자 별로 피해가 안 생긴다. 예. 그래서 뭐가 유행이냐면 이제 독가스가 나오죠. 예. 그래서 아마 엄청난 독가스가 나올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뭐 왜곡 보도라든가 네. 또는 다른 정치인을 향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범람하게 되는 이제 독가스 살포전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 앉은 그 기관 방통위원회라든가 방통심의위원회 언론진흥재단 예.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국가적 기구들은 재구시를 다 못할 거 아니냐. 예.
그럴 때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게 니들 기부지 내 기구냐 뭐. 아하, 나는 예. 망가질 거 없다 이거죠. 여기서 네. 충성을 다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서 이제 정권이 그 사람 수고했다고 뭔가 뒷배를 봐줄 네. 거니까 니들 게 망가지는 거지 내 게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나라 게 망가지지 내 개인 게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버틴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예. 보면은 국민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국가- 아주 이번 정권에서 특이한 어떤 현상 네.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부터 시작입니다. 예. 예.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돼도 예. 이러면서 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뭐 싸운 것처럼 예. 그리고 싸울 것처럼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대의정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정치를 하거나 그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예. 이게 빨리 결정이 되거나 또는 정책을 취소하거나 뒤로 물르거나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양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이 곳곳에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과 카르텔을 갖다 단단하게 대단히 형성해서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예. 버틸 때까지 버티고 다음 선거 때 요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이기면 되니까 예. 하면서 계속 어떤 집권을 갖다 노려가는 그러니까 국민 대중은 겉으로는 욕을 먹어요. 예. 국민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말이야 서로 비난만 하고 예. 말이야 이거 뭐 이래 갖고 되겠어 민주주의가라고 하는데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국민은 사실 정치로부터 멀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외치고 호소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요. 예. 네. 그럼 결국 국민들은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소외받는 거죠. 정치인이 받아야 할 비난을 국민이 덮어쓰고 국민은 오히려 정치로부터 소외당하고 예. 이게 이제 정치적 참호전의 양상인 거죠. 예,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대단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옛날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 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그렇죠. 아주 겉포장이라도요. 맞습니다. 예. 핑계도 찾아보려 그랬고. 예. 근데 요번 정권들은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핑계를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핑계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갖는 척 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요. 예, 어떻게 북한이 문제라고 그랬다 갑자기 중국이 문제라고 그랬다가 노조가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예, 아니면은 갑자기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다가 뭐 아무거나 갖다 둘러대는 거죠. 그래놓고 그거를 설득시키려는 어떤 의지도 없어요 보면 예.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거지. 예.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국민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먹을 만치 챙기려면 나를 지지하는 일부 그게 지지층만 이번 계속 정권의 인사의 가장 특징적인 그것만 계속 모아놓고 있으면 되니까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런 참호전, 진지전 또는 이게 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예. 거죠. 공적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예. 사적 민주주의의 양상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극렬하게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만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 이 참호전이 계속 각 기관, 기구 속에서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일단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총리하다가 대행한 사람 예. 또는 뭐 장관하다가 대행하는 사람들이 임명하라 그러면 임명을 또 안 하다가 예. 임명하지 말라 그러면 또 임명을 했다가 임명을 왜 했냐 그러면 내가 발표만 했지 어제 그렇습니다. 뭐 지명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아주 논리를 회개한 댈 필요가 없어요. 논리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틸 수 있으면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버티고. 그렇죠. 그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요. 예. 핸드폰 안 바꿨냐니까. 안 바꿨다 그러다가 고장나서 바꿨다 그러면서 그게 가까운 말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포함되는 말인데도 그걸 정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또 그 자리에서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가 운영의 의지가 사실 없습니다. 예. 사적인 정파적 네트워크 내지는 카르텔의 유지 이것이 더 목적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 자기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에 나가겠다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면 대선 후보답게 세월호 기억식에라도 좀 가든지 예. 거긴 또 가지도 않고 하다못해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예. 언론은 여기서 따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도대체
그 당은 어떻게 된 당이길래 예.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그렇습니다. 노태우까지 쿠데타가 3명 나왔고 예. 그다음에 예. 다 탄핵을 당하거나 파면당한 것도 다 그쪽입니다. 예.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예. 도대체 니들 당은 정체성이 뭐냐? 예.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래? 예. 이걸 따져 물으면서 비판적인 정치 기사가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예. 나오질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언론의 문제인 거지 이건 또.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회 각 분야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 말씀하신 이 참호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곳곳에 이 어떤 알박기 예. 이런 것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 기구 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예. 직원들이 일단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예.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의견을 우리는 냈고 이것이 왜 들어먹히지 않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낙하산으로 예. 내려와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내부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고 이걸 이제 시민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줘야 되는 거죠.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